네, 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홍승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합격자 수강생을 한번 모시고 어떻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57회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이승표 변리사님을 한번 모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표 예,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승표 변리사님이 57회로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공부를 이제 오래 하신 걸로 아는데 그만큼 정말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합격하시고 나서 어떠한 기분이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6년 가까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합격을 하니까 그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지면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다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합격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천하게나마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공부법을 알려드리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이승표 변리사님께서 또 오래 공부하신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승표 변리사님의 어떤 경험담을 잘 배우신다면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그만큼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리사 시험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강의를 선택하냐인데 이승표 변리사님께서 어떤 선택하는 그 강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변리사 시험은 1차랑 2차랑 나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있어서의 강사 선택이랑 2차 선택에 있어서의 강사 선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거 1차 강사 선택인데요. 1차 강사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제 그 어떤 강사를 들어도 굳이 1차 강사를 듣지 않아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8년, 2020년 변리사 시험을 53, 55, 57회 변리사 시험을 1차 시험을 응시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평균이 8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그 당시에 뭐 75점이나 74점 뭐 이랬을 시절인데 그때마다 뭐 83점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강사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 없이 지금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커트를 항상 엄청 상회하는 어떤 점수가 되는데 오늘 어떤 강사 선택 기준이 뭐였었나요? 이거는 저를 따라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학습이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짧은 강사님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200강이 넘는 민법 강의도 있을 거고 뭐 100강이 넘는 특허 강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강의를 듣다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은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믿고 공부했고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뭐 짧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전부 다 가르쳐 드리긴 합니다. 다만 세세하지 않을 뿐이지 1차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짧은 강의를 들어서 저는 짧은 강의를 들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승표 변리사님께서는 좀 짧은 강의 들어도 합격하는데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 이제 또 되게 고득점을 항상 1차에서 받아왔는데 이 1차를 고득점한 어떤 학습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고득점 하는데 학습 비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을 붙는 거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절대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모두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어떤 과목에 메모리 돼가지고 하루 만에 그 과목들을 다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법보다는 최대한 전 과목을 하루 동안 여러 개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상표랑 디자인 보호법을 번갈아 가면서 월수금은 상표, 뭐 화목토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생물 같은 거를 월수금에 하고 화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를 화목토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자연과학은 세 과목만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버리는 어떤 그러한 학습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워낙 커트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떤 학습 방향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승표 변리사님은 자연과학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나요? 정말 세 과목만 해가지고 그게 붙을 거라고 확실을 하신다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음, 2015년 때 공부할 때부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그냥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나 생물 같은 거는 그렇게 베이스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때마다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강의도 다 들어가지고 음, 어느 정도 받아서 전부 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도 70점이나 뭐 70점에서 80점 사이를 항상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 하시면은 자연과학을 높게 받으시기 때문에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어서 꼭 네 과목을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먹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이제 2차 그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를 또 선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차 강사 같은 경우는 1차 강사와 다르게 그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강사랑 나쁜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강사, 자기한테 맞지 않는 강사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강사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강사는 일단 강사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유형인가요? 이론을 통해서 그 법 체계를 개괄하는 식으로 설명해 주는 약간 설명형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2차가 쓰기 시험이다 보니까 쓰는 스킬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차 시험이 끝나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휴면기가 비시즌이 있는데 그 비시즌 때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이론이 부족한지 쓰기가 부족한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강사님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동영상 강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 2회만 보셔도 이 사람은 나한테 맞겠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맞지 않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사들을 좀 한 30분이나 20분 정도 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고요. 남들이 추천하거나 학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면서 누구와 어떤 강사가 나한테 맞을지 나한테 맞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승표 변리사님께서 되게 또 오래 공부하신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근데 또 그 시행착오 끝에 합격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야 할 공부 방법과 또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을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수험생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수험생들이 다 공부하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에도 여러 개 썼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력 없이는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끝나고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도 2차도 1차와 같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득 때까지 아무런 친구도 사귀지도 않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저는 참 좋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력이라 하면 일단 2차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라면 일단 좀 민감하긴 한데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네, 그 말할 수 없는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슈 같은 게 있습니다. 상표나 특허 같은 이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가끔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한 예를 드리자면은 56회 변리사 상표 시험 1번 보시면은 인앤아웃 버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해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거를 각색해서 상표 시험에서 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면은 좀 더 접근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또 특허랑 상표가 되게 실무랑 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보니까 실무에서 핫한 어떤 그런 이슈가 또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수험 기간 멘탈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보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멘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둘째 날 민사소송법 시간이었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파본을 확인하고 뭐 빈 종이 용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합니다. 그때 2차생들은 그냥 파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무슨 논점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서 시험이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많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기 위해서 문제를 좀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1번에 1번 문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썼어야 되는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날려먹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치명적이었던. 네,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2페이지를 쓰고 20분이 지났다는 것은 정말 실전에서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게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네, GS 수업 같은 경우에서 그런 실수했으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바로 시험장 나가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제 우유 마시면서 그냥 2시간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시험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네, 시험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멘탈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동안 그냥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떡하지 또 네 번째 시험인데 다음에 또 1차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창 긴장하고 있을 때여서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15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그 X표를 친 건 빼고 15페이지 썼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내고 나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제 멘탈이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죠. 네,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고등점 맞지 못하면 이제 합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민사소송법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되게 멘탈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도 거의 논점이 한 3, 4개가 나갈 정도로 풀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디자인 보호법을 페일을 당했고 민사소송법이랑 특허랑 상표는 커트라인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멘탈 나가지 않고 디자인 보호법만 그냥 제대로 썼었어도 지금 인터뷰한 게 작년에 인터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데 GS 시간 때 논점을 나갔다고 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나가지 마시고 보통 나가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맞죠. 네. 맞죠. 나가지 마시고 열심히 그래도 엉덩이 계속 붙이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쓰는 연습을 해서 부디 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GS에서 한번 그런 실수를 해봐야지 또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GS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계속 풀고 그 경험을 자신은 시험에 사지 말자. 이제 이러한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해야 할 방법과 해야 하지 않을 방법 중에서 이제 2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 방법은 이제 이 링크에 나와 있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인 이승표 변리사님의 합격 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1차야 그냥 찍는 게 난데 2차는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답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것과 또 그 답안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 변리사 수험생들이 머릿속에 아는 게 엄청 많은데 지식은 진짜 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있는데 그게 이제 답안지에 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또 점수가 많이 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답안지에 올바로 담아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여태까지 많은 강사님들이 자기의 합격 수기를 말씀하면서 말하는 게 목차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목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랑 기드 때는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최소한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 잡는데 거의 7분에서 짧으면 7분이고 빠르면 8분 정도,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목차를 안 잡고 쓰면은
논점 이탈이 정말 잘 됩니다. 특히 단원점 같은 경우에는 논점 이탈이 정말 잘 돼서 차라리 논점 이탈을 하는 것보다 덜 쓰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물론 둘 다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차라리 목차를 잡고 모든 논점을 다 건드려서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논점 이탈을 방지하고 또 체계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 일단 시간이 없어도 막 쓰지 말고 목차를 최대한 잡고 그 목차대로 쓰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막 쓰다 보면은 자기가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는 채 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답안의 체계를 좀 구성해 놓고 그 방향대로 쓰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알려주신 팁이 첫째로 멘탈 관리, 네. 두 번째로 이제 목차를 반드시 좀 정리하고 써라.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팁은 그 이제 제 링크에 올려져 있는 카페에서 또 구체적인 이승표 변리사님의 합격 수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 혹시 강사할 생각 있으신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되게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네임드죠. 네, 뭐 말할 수 없는 네임드였지만 네, 그래가지고 강사할 거냐고 엄청 많이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강사는 안 할 거고요. 열심히 현직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의향이신지. 그렇죠. 네, 수기에 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항상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기에서 이제 또 혹시 뭐 이승표 변리사님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은 수기 확인하시고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 주실 거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제 도움 조언이 필요하시면은 그 문의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승표 변리사님께서 되게 어떤 학습 팁, 합격 팁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주신 이승표 변리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인도해줄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촬영해주신 이승표 변리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